보스턴 레드삭스가 오랜만에 본격적인 선수 포화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 뎁스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팀이 굳이 또 있을까요? 바로 지난 몇 년간 메이저리그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며 이 시즌마다 거물급 선수를 영입해온 LA 다저스가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2024년 쇼헤이 오타니를 데려오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후 또 다른 별을 영입하며 그들의 선수층은 말 그대로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저스가 완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이들은 주전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중견수가 절실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 중견수 포화 상태를 겪을지도 모르는 보스턴과 다른 한쪽에서 중견수 자리를 확고히 메워줄 선수를 찾는 다저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을까요? 레드삭스의 24세 외야수 세단 라파엘라가 정확히 그 화두에 오른 이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잠재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갖추고도 공격력 부진을 보이는 이 젊은 선수가 팀 내부의 새로운 유망주 로먼 앤서니로 인해 교통정리가 필요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단 라파엘라는 2024 시즌이 시작된 이후 유독 타격감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스피드와 다채로운 포지션 소화 능력, 특히 중견수에서 보여주는 넓은 수비 범위 덕분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2024 시즌에는 골드글러브급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라는 언론의 기대마저 있었죠. 하지만 공격 성적이 2024년 이래 레드삭스 외야진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2025 시즌 출발 이후 현재까지 55타석에서 .20, .291, .160 위타율, 출루율, 장타율을 기록하며 확연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구단은 일단 세단 라파엘라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쓰러뜨릴 만한 악재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꾸준히 못 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리고 레드삭스가 더는 그의 잠재력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로먼 앤서니를 빅리그로 호출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실제로 로먼 앤서니는 현재 팀의 최상위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스카우트 리포트에 따르면 파워, 선구안, 그리고 젊은 에너지가 돋보이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앤서니가 조만간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그가 보여준 마이너리그 성적만 보아도 결코 과장된 전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보스턴 구단 내부에서도 그를 차세대 레드삭스 외야의 기둥으로 성장시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뉴스위크 위 드루 본시오는 다저스가 세단 라파엘라 영입의 최적격 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주전 중견수 역할을 단단히 맡지 못하고 있는 앤디 페이지스와 제임스 아웃맨과 번갈아 기회를 부여받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면 세단 라파엘라는 공격이 부진하더라도 수비와 주루만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을 갖춘 외야수입니다. 또한 다저스가 토미 에드먼, 무키 베츠, 그리고 세단 라파엘라까지 동시에 보유하게 되면 외야 전방과 내야 일부 포지션까지 다양하게 유동적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세단 라파엘라는 원래 중견수를 주 포지션으로 뛰지만 필요에 따라 유격수나 2루수로도 뛸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저스처럼 강력한 라인업을 유지하면서도 늘 주전 경쟁이 치열한 팀에서는 다재다능한 선수를 보유하는 것이 승리 공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게다가 다저스 입장에서 세단 라파엘라의 2024 시즌 기록만 보면 결코 평범한 대체 선수 정도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작년 544타석을 소화하며 무려 2.8 비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그 평균 수준 혹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가치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기여도가 나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비록 2025 시즌 들어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아직 시즌 초반이라는 점과 젊은 선수에게 발생하기 쉬운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언제든 반등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보스턴이 얼마나 이른 시점에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스턴이 라파엘라를 계속 키우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에 맞는 로스터 운용이 필요합니다. 즉 이미 상당한 평가를 받으며 정상급 유망주로 주목받는 로먼 앤서니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둘 모두를 동시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격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 기대되는 앤서니가 빅리그의 합류의 자리를 잡으면
주전 중견수 혹은 외야진 중 한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쪽은 현재 공격에서 헤매고 있는 세단 라파엘라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파엘라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겠다고 결정한다면 보스턴은 꽤나 탐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와 주루에서 보여주는 가치는 여러 구단이 탐낼 만하며 특히 다저스 같은 우승 전력팀은 같은 리그 내 경쟁 상대들의 전력을 뺏고 자신들의 뎁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이 같은 트레이드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으로서도 즉시 전력감 투수나 포수 혹은 내야 뎁스를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드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판타지나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 간 궁합, 구단의 연봉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로스터 플랜에 따른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당장의 소문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실제로 트레이드가 성사될지 여부는 구단 프런트의 판단과 다른 변수가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라파엘라를 다저스로 보내고 보스턴이 로먼 앤서니의 빅리그 적응을 앞당기는 시나리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저스의 종합병원식 선수 운용을 고려하면 세단 라파엘라가 배츠, 에드먼, 그리고 몇몇 내야진과 함께 매우 융통성 있는 수비 로테이션을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중견수로서 확실한 자리를 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시급한 다저스 입장에서는 세단 라파엘라의 다재다능함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른 시기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직 20대 초중반이라는 젊음은 세단 라파엘라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이런 이슈와 동시에 다저스가 2024년 쇼헤이 오타니를 영입하며 이미 메이저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부각됩니다. 타선 자체는 너무나 막강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함께 요구됩니다. 기록적인 몸값으로 영입된 오타니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지 않는 날에도 좋은 수비와 빠른 주루 플레이가 승패를 가르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내 최강의 선수층을 자랑해왔지만 중견수라는 포지션에서만큼은 꾸준한 고민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앤디 페이지스와 제임스 아웃맨은 재능과 잠재력을 겸비한 선수들이지만 둘 다 한방을 보여주고 나면 다시금 부진에 빠지고 이를 또 누군가가 채워넣는 반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세단 라파엘라는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최소한 수비면에서는 기복 없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매경기 수비 하나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이 에너지 플레이어야말로 다저스가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스턴이 과연 세단 라파엘라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팀 내 최고 유망주인 로먼 앤서니의 등장이 빨라질수록 공격력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노출하는 세단 라파엘라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레드삭스 구단은 부상이나 예기치 못한 팀 내 변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즌 내 어느 시점에 앤서니를 올리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단 라파엘라가 백업 내야수나 외야수로 뛰며 계속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해당 시즌 성적 추이에 따라 간단히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린 끝에 언론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라파엘라가 조금만 반등한다면 굳이 레드삭스가 먼저 트레이드를 타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인된 수비력과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다른 팀에 넘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그가 반등을 해낸다는 전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전급 타격 지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장 가치가 남아있을 때 보내자는 의견이 구단 내부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단 라파엘라는 단 한 시즌 전만 해도 강력한 기동력과 괜찮은 콘택트 능력을 발휘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공수 밸런스는 2024 시즌 레드삭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히 열려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를 필요로 하는 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나이가 어리고 몇몇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지어 내셔널리그 팀에겐 잭팟에 가깝기도 합니다. 결국 보스턴과 다저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저스는 잔뜩 무장된 슈퍼스타 라인업 뒤편에서 확실한 중견수 자리를 메워줄 선수를 구하고 있고
보스턴은 젊은 거물인 로먼 앤서니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조각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트레이드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물론 트레이드가 당장이라도 성사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잠재력에 대한 믿음, 팀 내부 사정, 계약 구조, 유망주 육성 계획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실제로 세단 라파엘라의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2025 시즌 전반기에 터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